오늘 리뷰는 바로 HG UC 트리플 돔 세트! 그렇습니다. HG UC 돔 검은 사면성 트리플 돔 세트의 리뷰입니다. 제가 예전에 퀵 리뷰로 잠깐 했었거든요. 제대로 리뷰하고 싶어서 이번에 다시 가져왔습니다. 발매는 2006년 1월 21일에 발매를 했습니다. 벌써 한 18년 정도 지났네요. 발매 당시 가격은 4,000엔으로 발매가 됐고요. 돔 3대 플러스 이제 전용 파츠, 스탠드 이런 것들이 더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 발매가 참 재밌습니다. 일반적이면은 보통 제품의 일반판이 발매하고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이런 세트나 특별판 같은 게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얘들은 그런 거 없었어요. 일반판 돔과 동시 발매했습니다. 대신에 일반판 돔은 돔 슬래시 릭돔이어서 돔과 릭돔 선택 조립이 가능했는데 이 돔 트리플 돔 세트에는 그 릭돔으로 바꾸는 교체 파츠는 따로 들어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제트 스트리머텍 전용 스탠드라든가 이런 것만으로도 가치는 충분하지 않나. 그리고 이 외장 색깔, 그 사출색이 일반판과는 아주 달라요. 훨씬 더 중후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이쪽이 더 취향입니다. 이따가 그거 비교하는 재미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하는 세트입니다. 제트 스트리머텍 그것 때문이라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무엇보다 뭐 바주카 이펙트네 뭐 이것저것 들어가 있거든요. 뭐 그러면 뭐 두말할 거 있겠습니까? 바로 리뷰 보도록 하죠. 자, 구성을 전부 다 나열을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HGUC 돔 똑같은 거 3개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트리플 돔용 추가 파츠들이 들어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단품과 이 트리플 돔 세트의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이 친구들은 릭돔용 파츠가 없어요. 원래 단품인 HGUC 돔 슬래시 릭돔, 이거는 돔과 릭돔 중에 선택 조립이 가능하게 추가 파츠가 있는데 이쪽은 그냥 순수하게 돔입니다. 그래서 정말 딱 자이언트 바주카만 있고 다른 빈 바주카 같은 건 안 들어있는 형태인 거죠. 일단 동일 사양의 파츠들부터 볼까요? 먼저 자이언트 바주카. 자이언트 바주카는 3개의 돔이 다 동일한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두꺼운 탄창부터 해서 이 중간에 있는 센서 부분, 원래는 여기 센서 부분에 테트론실을 부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안쪽에 이제 건담 마커로 그냥 부분 도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브 그립 역시 가동하게 되어 있고 이 메인 그립 부분도 이렇게 가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야, 이건 좀 놀라운데 이 당시에도 잘 안 해주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들어있어서 이거 HGUC 돔 만들 때 되게 놀랬었죠. 그리고 앞부분에 앞쪽에 있는 안테나라든가 밑에 있는 파츠도 가동을 하게끔 되어 있죠. 그리고 센서는 따로 가동이 없습니다. 이 핀 부분 좀 얇으니까 혹시나 이제 눌려가지고 파손되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일반판과 색깔 차이가 꽤 커요. 일반판 같은 경우는 되게 파란색이 되게 세거든요. 근데 되게 진한 회색 느낌으로 해서 세트에 들어있는 컬러링은 좀 다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오히려 이제 일반판 같은 경우는 좀 애니메이션 컬러스러운 그런 느낌이기도 해요. 그리고 히트 사벨. 기본적으로 이 히트 사벨은 요 개나리 색깔이 되게 독특하죠. 근데 세트에 들어있는 거는 단 1개가, 히트 사벨 3개 중에 1개가 짠! 하늘색 계통으로 사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자, 이렇게 개나리색과 그리고 하늘색 컬러가 좀 차이가 있죠. 이게 이쪽 노란색으로 3개가 들어가 있고 얘가 하나 더 추가, 이게 아니라 정말 딱 이렇게 3개 들어있어요. 히트사벨도 일반판과 비교하면은 요 히트사벨 본체는 색깔 차이가 거의 없는데 손잡이 차이가 있죠, 색깔에서. 그리고 공동 교체 손으로는 이렇게 바주카용 손 3개가 들어가 있어요. 오른손만 들어가 있습니다. 각각 바주카를 쥐어야 하니까 총 3개가 들어가 있고, 왼손 전용으로 해서 편손 이렇게 또 들어갑니다. 각각 해서 총 3개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방금 본 바주카, 편손, 바주카용 손까지 해가지고 다 3개씩 들어있는데 그 외에 1개씩 들어있는 이 트리플 돔 전용 파츠가 있습니다. 바로 자이언트 바주카 발사 이펙트! 요즘 같은 경우에 막 로보톤 버전 아니면 막 이쪽이나 가야 볼 법한 이펙트는 이땐 세트에도 넣어줬었다라는 게 특징이죠. 바주카의 탄 부분, 발사되고 있는 탄 해가지고 잘 조형, 그리고 컬러 분할 잘 되어 있고요. 뒤쪽에 연기 부분입니다. 이거 뿜어져 나가는 이런 연기가 또 이렇게 울퉁불퉁한 파츠로 해서 이제 사출이 되어 있어요. 더구나 클리어 파츠로 사출돼가지고 되게 컬러링도 좀 이뻐요. 클리어 그레이? 약간 이제 완전 투명은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완전 클리어 블랙도 아니고, 그래서 자이언트 바주카 앞부분에 그냥 끼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무게도 가벼워요.
그리고 오르테가기용 깍지 낀 손. 이것도 이제 약간 이제 로봇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딱 보자마자 헬앤드 헤븐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작중에 미데아를 내리칠 때 양손에 깍지 끼고 이렇게 내려치잖아요. 그걸 위한 교체용 손입니다. 손가락 자체 디테일도 꽤 괜찮습니다. 준수한 퀄리티고요. 손바닥 쪽도 이렇게 막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트리플 돔이잖아요. 제트 스트리머 택용 전용 액션 베이스입니다. 마침 이 HGUC 돔이 발매될 즈음이 이제 본격적으로 반다이에서 액션 베이스를 발매하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조인트 자체는 다 이렇게 3mm 규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도 뒤도 전부 다 3mm 조인트고요. 그리고 베이스 자체에도 보면은 이렇게 톱니가 달려 있어요. 돌기를 통해서 이렇게 끼웠을 때 이렇게 끼우면은 돌기가 이 톱니를 물면서 수평, 빼고 살짝 틀어서 끼워주면은 살짝 앞으로 기울어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각도 조절을 시킬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2개짜리 조인트지만은 앞에 있는 걸 가지고 와서 1개짜리 조인트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요. 물론 1개짜리 조인트 쪽에도 각도 조절을 할 수 있는 톱니가 들어가 있습니다. 돌기를 통해서 위치를 조절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형태죠. 거기다가 이 액션 베이스 쪽에는 이 스탠드를 끼울 수 있는 구멍이 3개 존재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제 살짝 위치를 틀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위치를 조정해서 전시하는 것도 가능하죠. 이렇게 해서 제트 스트림 어택용 액션 베이스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제 돔 본체들만 남았는데 일단은 소체는 다 똑같기 때문에 이제 소체 볼 때 하나만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25번 가이아기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각 기체별로 흉부랑 무릎에 번호가 붙게 되는데 이 번호별로 또 기체가 다르죠. 먼저 25번이 가이아기, 60번이 메쉬, 그리고 12번이 오르테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체 볼 때는 가이아기로 보려는 거고요.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소체의 컬러, 이게 사출색을 먼저 좀 이야기해봐야겠는데 이게 일반판, 그러니까 단품과는 다릅니다. 세트에 있는 게 좀 더 중후한 컬러를 쓰고 있어요. 좀 더 어두운 컬러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라색이 훨씬 더 탁하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느낌과 또 다른 느낌. 그래서 일반 버전, 단품을 가지고 오면 빰! 요런 차이가 있다. 좀 차이가 많이 큽니다. 일단 회색 같은 경우도 아까 바주카 비교할 때처럼 좀 더 이제 파란색이 좀 더 많이 들어간 느낌이기도 하고 보라색도 약간 애니메이션틱한 느낌인 거죠. 좀 더 쨍한 느낌의 보라색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HGUC 돔 릭돔에 있는 소체랑 트리플 돔 세트에 있는 돔의 컬러는 명확히 너무도 다르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뒷모습도 슬쩍 한번 보면은 이제 백팩부터 해서 이제 종아리 부분에 이 면적이 넓은 부분까지도 한눈에 들어오죠. 이제 확실히 이 검은색 빼고는 색깔이 다 다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가만 보니까 이 머리에 있는 빨간색도 좀 더 어두운 컬러네요. 거기다가 이 일반 버전 같은 경우는 이 흉부의 확산 빈포 부분이랑 이런데 호일실을 쓰거든요. 일반 버전이 호일실이라면은 이 세트 트리플 돔은 다 테트론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실루엣, 조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은 적당히 펑퍼짐한 이런 다리라든가 스커트 골반 부분이라든가 이 몸통도 굉장히 두껍게 조형이 되어 있어서 뭔가 최초의 중모빌 슈트다라는 그런 이름에 걸맞는 듯한 그런 조형이죠. HG인데도 굉장히 그런 묵직한 맛이 있어요. 그런 멋이 있죠.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면은 일단은 모노아이 부분, 여기 원래는 테트론실을 붙이라고 되어 있지만 저는 아까 바주카 센서랑 동일하게 요 모노아이 부분을 건담 마커로 칠해줬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강렬하게 보이고 싶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머리도 보면은 일단 빨간 색깔 파츠 아주 분할 잘 되어 있고요. 머리 자체 조형도 보면은 이 곡선 부분, 이 곡면도 아주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볼록하고 튀어나온 이 아랫부분이라든가 귀엽게 잘 됐네요. 그리고 모노아이 주변으로도 클리어 파츠로 제대로 감싸져 있는 게 보입니다. 아주 이쁘죠? 그래서 빨간 색깔 파츠를 이렇게 떼어내잖아요. 모노아이의 뒤에 볼관절이 들어있어서 모노아이의 위치를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다시 결합을 해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모노아이의 위치를 바꿔서 디스플레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옆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위를 보게 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볼관절이니까 이제 편한 위치에 가서 고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나저나 얼굴 귀엽지 않나요? 이 돔은 돔 특유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몸통도 보면은 어깨 라인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곡면입니다. 아예 라인 자체도 다 곡면으로 되어 있죠. 흉부 자체는 이제 등 쪽과 함께 다 회색 파츠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뒤에 있는 이 추진 장치 자체는 이렇게 아래 위로 가동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등 부분에 히트사벨 수납 조인트가 있죠. 이 조인트에다가 히트사벨을 끼워서 수납을 하면 되겠고, 앞부분에 있는 확산 빈포 자체는 요거는 테트론 실을 이용을 해서 색깔을 이게 붙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흉부에는 기체 넘버를 또 테트론 실로 부착을 하게 되어 있고요. 어깨 같은 경우는 이제 계급이죠. 계급에 마킹이 들어간다던가, 그리고 요거 중요한 게 파츠가 어깨 외장 부분이 이렇게 안쪽과 분할입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앞뒤 조립도 없이 슬라이드식으로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밀어 넣는 방식으로 해서 아주 멋들어진 분할이거든요. 이거 진짜 와, 이게 2006년 프라인가? 와, 대단하다 이런 느낌이기도 하고요. 어깨 바깥쪽으로도 이렇게 패널 라인이 보인다던가, 그리고 팔꿈치 쪽에도 패널 라인들 포인트 되는 디테일이 조금씩 들어가 있고요. 거기다가 관절부에도 제대로 회색으로 분할되어 있는 모습도 보이고, 손 같은 경우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조형이 되어 있어요. 더군다나 그 우주세기의 지온 모빌 슈트답게 곡면으로 되어 있죠. 손가락이 곡선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또 이제 이 당시 특징 중 하나다. 디자인 특징 중 하나.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더군다나 주먹손에 손바닥까지도 이렇게 디테일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스커트 부분도 아주 많진 않지만 이렇게 조금씩 포인트로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감싸고 있는 이 보라 색깔 파츠 부분에도 테트론 실로 이렇게 부착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쭉 둘러보면 펑퍼짐한 이런 스커트 형태, 거기다가 이 엉덩이 쪽으로 갔을 때 이렇게 약간 디테일한 조형도 조금 보이고요. 돔의 매력 중 하나가 이 스커트 내부죠. 안쪽에 큰 버니어 3개가 자리하고 있는 게 또 보입니다. 그리고 다리 쪽도 이 곡선의 둥글둥글한 이 허벅지 디자인, 이게 돔 특징 중 하나인데 여기도 있고, 디테일하게 약간 패널 라인 살짝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무릎 관절부의 디테일도 충실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뒤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앞쪽에는 이렇게 기체 넘버 테트론 실을 부착을 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다리 자체도 보면은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들 조금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겠고, 뒤쪽으로 가면은 이 종아리 쪽 게이트가 꽤 두꺼운 편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다듬거나 할 때, 작업할 때는 조심히 작업을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뒤쪽에도 이렇게 디테일이 조금 들어가 있고, 또 이제 돔의 특징하면 또 발바닥 아니겠습니까? 발바닥에도 이렇게 디테일들 아주 멋들어지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걸 슬쩍 들추면은 안쪽에 큰 버니어가 또 자리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돔의 특징 중 하나죠. 이런 식으로 밑에서 봤을 때 보이는 이런 추진 장치들, 멋있습니다. 그리고 발 같은 경우도 발바닥 널찍하게 해가지고 아주 멋들어지게 안정적인 느낌으로 세울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멋지게 조형이 되어 있네요. 그럼 가동은 어떨까요? 일단 목 회전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살짝을 해줄 수 있는데, 여기서 모노아이를 추가로 돌릴 수 있는 거니까 그런 형태고요. 목을 살짝 이렇게 위로 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살짝씩이지만요. 그리고 어깨가 굉장히 좋은데, 기본적으로 어깨 외장 자체는 팔과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아예 관절에 연결되는 형태라서 일단 팔을 앞으로 들고 내리고 아무런 문제 없이 잘 해줍니다. 더군다나 어깨가 앞으로 이렇게 뽑혀 나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또 2006년 발매된 프라의 이 저력, 이런 거 아주 좋습니다. 더구나 이제 어깨 프레임을 위아래 가동도 가능하게 해놨거든요. 아주 어깨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크게 드는 것도 90도 이상 크게 들어지죠. 그리고 팔꿈치는 이렇게 90도 정직하게 굽혀지는 형태인데, 이제 손목 부분은 꽤나 유연하게 또 움직여주고요. 그리고 허리 좌우 회전각이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아요. 이게 왜 그러지 싶을 수 있는데, 잘 보면 빼보면 관절 축이 뒤로 가 있어요. 그래서 허리 돌리는 게 좀 약한 편입니다. 중앙이 도는 게 아니라 그 뒤가 돌아버리니까 아무래도. 그래도 흉부에서 또 이렇게 또 가동이 있거든요. 스윙하거나 이제 들고 숙일 때 이렇게 또 많이 도와줍니다, 흉부에서. 그래서 막 허리 회전이 크진 않지만 꽤 유연하다 느낄 수 있죠. 그리고 고관절은 기본적으로 스커트가 무지막지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치만 뭐 애초에 다리를 많이 들 일은 없으니까. 90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앞으로 드는 건 꽤나 많이 들어주고요. 옆으로 드는 부분은 이제 스커트가 딱 걸리지 않을 정도로만 딱 움직여줍니다. 기본적으로 고관절은 볼관절을 쓰고 있어요. 볼관절 가동 외에 허벅지 회전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는 정직하게 90도 딱 꺾이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중관절을 쓰고 있습니다. 그치만 딱 90도. 애초에 디자인상 더 움직이기도 좀 미묘하죠.
그래도 볼관절은 위쪽에 축관절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유연하게 움직여줄 수도 있고, 아래쪽에 또 볼관절이 있어요. 그래서 편하게 발목을 돌리고 살짝 발등을 뻗고 앞으로 빼면 크게 앞으로 발이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발목을 꺾는 것도 꽤나 많이 꺾이게끔 되어 있어요. 무릎 꿇기까지는 좀 힘듭니다. 아무래도 디자인도 디자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운동하고 있는 느낌이지 않나,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히트사벨을 등에다가 수납을 해주고요. 자이언트 바주카는 바주카 전용 손 이렇게 분리를 한 다음에 손과 딱 맞게 결합을 해주면 됩니다. 이 손잡이랑 손이랑 모양이 딱 맞게 되어 있어요, 정말. 그래서 오른손 그대로 교체. 손잡이 가동까지 시키면 아주 편안하게 어깨에 딱 올릴 수 있죠. 그리고 각 기체별로 딱 무장을 들고 세워봤습니다. 야, 이게 역시 트리플 돔은 이 매력인 것 같아요. 뭐 제트스트림 어택 포즈 다 좋은데 그냥 딱 이렇게 세워만 놔도, 세대를 딱딱딱 이렇게 세워만 놔도 충분히 멋있지 않나. 뭔가 마음이 든든해지는데요, 갑자기. 그리고 호버링을 통해서 아무로에게 다가갈 때 약간 이제 그런 느낌으로 한번 포즈를 취해봤는데, 역시 뭔가 트리플 돔 하면 이렇게 일렬로 딱딱딱 이렇게 세워놓는 게 이게 또 한 멋하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그리고 선복에서 가이아가 바주카를 시켜 들고 둘은 이렇게 좌우로 산개 요런 느낌으로 한번 또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그리고 건담을 향해서 집중포화하는 느낌으로 포즈를 또 취해봤습니다. 뭔가 검은 사면성 하면 이제 셋이서 하나처럼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게 또 제트스트림 어택이기도 한데, 솔직히 트리플 돔의 존재의 의의가 사실상 이걸로 제트스트림 어택을 하세요니까 다음은 고장 제트스트림 어택 스탠드 사용해 보도록 하죠. 그 전에 오르테가기에 사용할 이 깍지 낀 손이 있었잖아요. 이거 먼저 잠깐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한번 어깨를 쫙 앞으로 모아준 다음에 사용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딱 맞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호환이 되거든요. 헬 앤드 헤븐 위터를 외쳐야 할 것 같은 그 포즈. 근데 정확히는 이 포즈는 아니다. 이 돔에서는 이렇게 팔꿈치를 굽히고 이렇게 머리 위에서 내려 찍기 위한 포즈. 딱 이 느낌입니다. 이렇게 팔꿈치 굽히고 머리 위로 손을 가져다 놓으면 돼요. 그리고 가이아는 히트사벨을 빼들어서 무장 손에다가 이제 히트사벨을 껴줍니다. 자, 이렇게 히트사벨 장착하고 왼손은 이제 편손으로 교체를 해주죠. 그나저나 편손 퀄리티가 상당히 좋네요. 지금 다시 보지만은 제가 새삼 느끼네. 퀄리티 되게 좋네요, 조형. 그래서 이제 오른팔을 옆으로 쫙 펴고 왼팔도 앞을 향해서 요런 느낌으로 포즈를 취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메쉬는 그냥 이대로 바주카 양손으로 쥐고 있는 이 상태로 하면 됩니다. 그대로입니다. 참고로 스탠드에 올릴 때는 요 다리 사이에 있는 커버 파츠를 이렇게 벗기면 안쪽에 폴리캡이 있어요. 이 폴리캡 부분에 껴주면 됩니다. 오르테가 메쉬 모빌리슈트에게 제트스트림 어택을 건다! 자, 이렇게 포즈 완성을 해봤습니다. 마치 세 대가 한 대처럼 완벽한 호흡으로 마치 한 몸처럼 움직여서 단 한 기만을 완벽하게 쳐부순다라는 그런 기술, 제트스트림 어택. 이게 베이스가 정말 잘 나왔어요. 이렇게 보면은 높낮이 조절이 완벽합니다. 뒤로 갈수록 높아져가지고 지금 정면에서 보더라도 진짜 애니메이션처럼 딱 가이아 뒤에 메시가 숨어있다가 쏙 올라와가지고 바주카 딱 겨냥하는 이 구도가 완벽하게 나오거든요. 진짜 베이스 잘 만든 것 같아요, 정말로. 더구나 여기다가 이제 빼먹지 말고 바주카 이펙트까지 착 장착을 해준다면 진짜 빼꼼 나와서 완벽하게 딱 바주카만 탁 발사하는 요런 느낌으로 완성이 되거든요. 참, 이건 진짜 트리플 돔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가 아닐까. 이게 지금 역시 제트스트림 어택. 정말 아무로 정도 됐으니까 이 제트스트림 어택을 완벽하게 간파하고 또 파괴를 해낸 거지. 이거는 참 아무로가 대단한 거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HGUC 돔 검은 사면성 트리플 돔 세트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역시 제트스트림 어택을 위한 전용 액션 베이스가 들어가 있다는 게 굉장히 또 마음에 드는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거기다가 딱 이제 HGUC 돔 이거 자체가 발매가 일반 버전과 세트가 동시 발매라는 것도 되게 재밌었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도 좀 요즘에도 좀 이렇게 발매해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문득 또 듭니다. 그리고 제품 자체도 굉장히 잘 나와서 소체가 그냥 돔 소체가
확실히 잘 나왔어요. 가지고 놀기도 괜찮고요. 폴리캡을 사용하지만 좀 세월이 흘렀어도 적당한 관절 강도. 지금 어디 하나 보강한 데가 없어요. 여전히 이제 관절 상태도 꽤나 준수하다. 이게 또 포인트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바주카 이펙트 같은 거. 이런 거는 요즘 넣어줘도 엄청 좋아하는데 저 지금도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바주카 이펙트 같은 거. 왜 요즘엔 안 넣어주는지 모르겠네. 그 이전에 트리플돔 얘 재판으로 언제 했는데 마지막으로 하는 게 언제야? 그래도 이 친구 이제 지금으로서는 세월이 벌써 몇 년 흘렀나요, 이게 지금? 발매한 지 지금이면 한 18년 정도 지났네요. 18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소체 자체는 지금도 굉장히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좀 아쉬운 점이라 그러면은 이제 스티커를 사용하는 부분들이죠. 이 확산 빈포라든가 아니면은 모노아이 부분. 지금이면 아마 클리어 파츠 제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색깔 있는 걸로 다 해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이제 뭔가 리뉴얼이 돼가지고 다시 나왔으면 좋겠다. 이제 세월이 흘렀으니까, 많이 흘렀으니까. 이 소체도 충분히 좀 만족스러울 만큼 좋기는 하지만 슬슬 한번 리바이브 생각을 한 번쯤 해주셨으면.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 생활 되시고요. 가볼게요.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빠부시.